자, 이제는 2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강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1강은 서론적 입장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냐까지 배웠죠. 그럼 2강에서는 이제 용어 정의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님 빠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동산 공법은요, 영어와 수학의 복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단어를 아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봐요. 엎지도 못한 갓 낳은 사람이 달리겠다? 됩니까? 걷지도 못하는데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부터 막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마라톤과 똑같아요. 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마라톤 중계할 때 보면 처음에 엄청 두각을 띄는 분들이 끝까지 나타난 건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 레이스는, 우리가 앞으로 레이스는 계속 뭘 레이스냐? 이 마라톤 레이스입니다. 알겠죠? 지치지 않게 꾸준히 또 용어 정의 하시면서 꾸준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 급해? 성질이 급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자, 용어 정의를 꼭 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용어 정의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교재 편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편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난개발 방지를 해서 계획부터 하고 이용하도록 돼 있다 그랬죠. 이용하려면 적극적 이용, 소극적 이용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용어 정의를 하는데 이 용어 정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제일 먼저 자, 이거부터 합시다. 줄여서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을 국토계획법이라는데, 국토계획법은 먼저 계획을 갖다 먼저 하고, 계획을 먼저 합니다. 그럼 계획을 하고 선계획, 그 다음에 가서 후에 이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을 했죠. 후에 이용한다. 근데 이용할 때는요, 먼저 소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하는 거.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용도 지역제가 있겠고, 그 다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곧 개발, 사업이란 얘기죠. 개발 또는 사업. 그래서 이거는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끼리 공적 개발, 사적 개발 이렇게.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도 파트가 계획 파트, 이용 파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보면 다시 정리해주면 이용 파트는 용도에 대한 것과 개발에 대한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위 계획에 관한 관점을 보면, 계획은 가장 최상위 계획이 국가계획입니다. 그럼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위계획인 하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모두 포괄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을 무슨 계획을 한다?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계획은 우리가 굳이 열심히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공인중개사가 국가계획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다른 의미, 저는 강의하면서 정치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의미라면 다른 꿈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국가계획은 우리 공인중개사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행정 주체들이 자기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고 우리 국민을 이런 쪽으로 하겠다고 자기 구속에 대한 계획이다. 대내적 구속력. 우리 국민한테 직접 구속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겠고요. 개념만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그 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중간에 내가 점을 찍었죠. 그러면 이건 도시계획, 군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이 중에 이게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 볼 수 있어요. 가장 기본. 모든 계획에서 기본이 되는 계획이 이 계획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이 도시군의 계획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 주체. 계획 주체. 그 계획 주체가 있는데 그 계획 주체가 되는 대상 지역이 있는 것이
두 개 이상이 뭉쳐지면 광역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권을 먼저 묶어줘요. 이제 누가 묶어주냐면 시도에 걸쳤으면 국토교통장관이 묶어줘요. 그다음에 같은 도에 있는 시군이라면 도지사가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묶어주면 그걸 광역계권이라는데 광역계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을 무슨 계획이라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란다?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이건 광역계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나오면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는 그 도시의 기본이란 말은요, 그 도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뭐의 성격 파악하냐? 그 도시의 공간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구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 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뭐 지방 표현은 참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중소군수도시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자, 그러면 그들은 뭐가 목적이냐? 자, 대도시가 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요, 누구든지 어렸을 때 빨리 컸으면 하는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빨리 컸어. 왜 빨리 컸을까? 왜 빨리 컸으면 좋겠을까? 왜 생각했을까요?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세요. 왜 빨리 크려고 했었죠? 내 멋대로 하려고. 왜? 그게 부러웠잖아. 부모는 자기가 책임 따르는지 몰라고 그때 당시에는 부모 하고 싶으면 다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대도시라는 것이 바로 뭐랄까냐? 인구 50만 넘으면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50만 넘으면 대도시라는 겁니다. 대도시는 스스로 입안나고 결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도시가 되는 것 같다가 한다면 대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일단은 인구를 유입해야 되겠죠. 뭐 옛날같이 전쟁, 지금도 소리 없는 전쟁 하는 거예요. 자, 내 곳에 사람을 갖다 유치하려면, 소위 유치란 말을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쪽에 사람을 갖다 유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겠죠. 그 인프라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종합적인 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직장이 있어야 돼. 그럼 주택이 있어야 돼. 그 주택만 있느냐? 교육적 정책이 있어야 돼. 알겠죠? 이와 같이 또 문화적 생활을 해야 돼.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줘야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래요. 그럼 그 인구 50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구체적 사업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관리계획은 사업계획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계획 구체화된 계획입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이것이 목표라면 요거는 수단에 해당한 것으로 구체화된 계획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여러분들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요 기본이 되는 도시군자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 자, 도시군이란 말을 갖다 정확히 알면 되겠죠. 자, 도시군은 행정적인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또 계획의 주체적 범위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시라고 하는 건 행정구역으로 본다면 서울특별시, 그러면 또 6대 광역시가 있겠죠. 또 우리는 세종시같이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또 제주도같이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그 다음 일반 시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지금 이걸 갖다 합쳐서 도시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앞으로 줄여서 이걸 갖다 언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시 벌써 지나갔어요. 그렇죠? 뭐가 지나갔어요? 시간이 흘러가 시험 문제 볼 때도. 빨리 함축되는 의미로 빨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특, 광, 둘 무려 뭉쳐서 자시 이렇게 특광자시를 도시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이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특별시에는 구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광역시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군하고 여기에 있는 이 군하고는 여기 있는 일반적인 얘 밑에 있는 자, 이 군하고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제가 노란 거 쓴 이 사람들은 계획 주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 중에 무슨 군은 제외다? 광역시는 군은 제외다. 여기 있는 이 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건,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가평군, 또, 양평군. 이런 것은 계획의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천군, 경기도에.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군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옹진군, 강화군, 또 어디가 있느냐? 대구광역시의 달성군, 부산광역시의 기장군, 울산광역시의 울주군. 이런 것들은 바로 계획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준말로 특광자실 도시, 또 여기는 이 군을 군. 우리는 이걸 계획주체라고 우리끼리 약속하자고요. 무슨 주체라고? 계획주체. 그래서 계획주체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럼 계획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광역시 군은 뭐가 된다? 제외가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럼 국가계획은 누가?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률 규정에서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래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모두 포함된 걸 무슨 계획한다? 국가계획. 그 밑에 돈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을 먼저 묶어주면 광역계획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도시군계획.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의 우리가 공간구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들의 공간구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이때 이 군은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다 하는 걸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자시군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이다. 인구 50만을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필요합니까?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돼야 되는 분명히 강조했죠. 그렇죠? 자, 그럼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걔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사업 수립의 지침. 여기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교육,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알겠죠?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하는 거. 그 구체적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으로서 거기는 6가지 사업에 대한 겁니다. 앞으로 배울 거 이 6가지 사업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우리끼리 약속을 합시다. 이 사업을 하려면, 개발을 하려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냥 우리끼리 용어를 정의하자고요. 저한테 빠져듭시다. 자, 그러면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은 잘 해야 된다. 저대로 약속을 하자고요. 자, 뭐냐? 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걸 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개발하겠다. 서울특별시 전부를 개발하면 죽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분명히 개발은 반드시 보존이 쫓아야 된다는 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개발의 제1 행위가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축물 건축은 건축법상에 보면 뭐냐? 사용 승인을 받으면 조경이 원칙입니다. 그럼 조경이란 건 나무를 심는 거 아닙니까? 식수.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뭐의 일종이요? 보존의 일종입니다.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 개발은 없습니다. 죽자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인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란 건 용도 지역에다가 플러스 입체적으로 토지 이용 평면적이나 입체적으로 효율화, 합리적인 거, 효율 플러스 합리적인 걸 위해서 지정하는 걸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는 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나왔는데요. 종전의 용도구역은 규제일변도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데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것은 여기 보세요. 우리가 뭐든지 한 도심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영원히 도심인 건 없죠. 자, 뭐가 이루어져? 생활권을 옮겨가게 돼 있죠. 그렇죠? 옮겨가면 기존의 도시는 뭐가 되죠? 쇠락되죠. 그럼 다시 그 도시를 정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발된 곳에서. 그럼 자 봅시다. 개발된 것이 도심에서 부도심 이런 게 생활권 중심지가 자꾸 성장했다가 생애주 때 떨어지죠. 그럼 그걸 내두면 됩니까? 안 되죠. 공동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이걸 갖다가 정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정비하는데 다 정비해 줄 수는 없죠. 그럼 뭐가 될 필요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의 건폐율, 용적률, 규모를 그대로 한다면 누가 그 자리에 딸까요? 차라리 새롭게 신도시다 새 거 좋아하잖아 우리는. 누구나 새 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와야호가 빼놓고는.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공도에서는 더 뻔할 뻔짜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규제를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최소화시킬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계획은 건폐율 용률 높이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다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좀 거죠. 거기에 관련된 그 기출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교재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윤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를 구분한다. 맞는 얘기죠.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하는 도시군 관리 결정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 관리 결정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을 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자, 이거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거는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본적으로 뭐를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도시군계획 사업, 공적 개발은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따른 걸 또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결정되는 시설이다. 틀렸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럼 왜냐?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다. 자, 우리 동네 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동네 뭐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디 쫓아갑니까? 시청 쫓아가죠? 군청 쫓아가죠? 왜 쫓아갑니까?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그 계획으로 결정된 걸 도시군계획 시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난개발 방지입니다.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면 설치, 정비, 개량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답은 5번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걸 또 우리가 점검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계획 파트에 있다면 두 번째는 이용 파트인데 이용 파트 중에서 용도, 땅에 대한 적성 이걸 공부하도록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건 이거랬죠. 자, 전국토에 대해서 앞에 어두는 똑같습니다. 개발하면 토지의 적성부터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대지 면적 중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물이 입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몇 별로 할 거냐, 용적 쌓을 거냐, 용적률, 높이, 이걸 갖다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제한해요. 그래서 토지를 경제적 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거다. 그러면 자, 이걸 우리끼리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용도 지역이라는 건 그냥 저희끼리 약속을 하자고 이거 뭐 내용 그대로 하는 게나. 자, 이건 전국토에 대해서 개발할지 보존할지에 대해서 개발 보존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도시군관리로 결정한 내용을 용도 지역이라고 합시다. 소위 개발할 때를 개발하고 보존할 때를 보존했는데 개발할 때를 보존하고 보존할 때를 개발한다면 죽자 소리가 되죠. 쉽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다.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녹지지역이 지정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개발할 때를 개발하고 보존할 때를 보존하자. 이렇게 나타나.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 여기는 이게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 1차적으로 평면적인 효율성만 강조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바로 뭐냐? 자, 이런 내용이 있겠죠.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어요. 자, 또 여기도 대지가 있어.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4번지 땅, 5번지, 6번지 땅, 7번지 땅입니다. 여기는 아주 상업지역이야. 여기는 녹지지역이야. 어쨌든 개발은 보존해서 개발은 이쪽으로 할수록 크다는 걸 잘 알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따 배우겠지만 여기는 개발할 때 최대한 개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용도 지역대로 얘기한다면 효율성 강조하잖아요. 그럼 건폐율 자체를 갖다 어떻게 할 거냐? 건폐율을 최대한 짓습니다. 그러면 종신사업자는 이걸 90까지 줄 수 있어요. 90. 그럼 4번지 땅도 90, 5번지 땅도 90%까지 짓는다면 만약에 이게 100평이면 90평까지 짓는단 말입니다. 그럼 뭐는 맞아요? 효율적인 건 맞죠. 그런데 문제 땅값 대비 최대한 짓는 건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자, 여기에 불이 나버렸어. 어떻게 합니까? 살자 죽자. 죽으려면 같이 죽자 이렇게 대들잖아요. 우리 공법은 제가 아주 격한 소리를 할게요. 살려면 같이 살고 죽으려면 혼자만 고여요. 알겠죠? 제가 더 뒤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불이 났다면 이웃에는 번지지 말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위에 거는 강조됐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전을 담보를 위해서 그래 크게 줘라. 지긴 지인데 걷다가 다른 방지책을 하라. 그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지정을 용도 지구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녹지 지역입니다. 그럼 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 역시 20%를 줘요. 그럼 이거는 상대적으로 여기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화됐잖아요. 노화되냐? 상대적인 뭐랄까요? 즉 개발이 적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투기를 갖다 하지 않 목적으로 있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취락지구를 지정해줘요. 그럼 취락지구를 지정하면 취락을 정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화지만 여기는 완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용도지구는 여기 같은 방화지구, 여기는 취락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용도지구라는 것은 이게 목적이네요.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를 정하는 것이 바로 용도 지구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얘는 1차가 아니라 얘가 1차라면 얘는 거기 기능을 보완해 주니까 2차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 다음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 구역은 1차적인 것이 바로 뭐였죠? 용도 지역. 2차적인 용도 지구. 여기에서 나타난 행위에 대한 것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시키는 거예요. 왜 완화시키느냐? 여기는 시가지의 무질서 확산 방지, 무질서 확산 방지, 스폴이라 그러죠. 이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규제가 목적이라 볼 수 있어요. 용도구역은 독자적으로 원칙적으로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본래의 용도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차적으로. 그러면 스포일 현상, 무질서 확산, 알겠죠? 이걸 방지하고 체계적 단계적으로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 조정 통합하는, 조정 관리하는 이 도시군관리를 용도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차적인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개발할 땅은 어떻게 지칭하고 보존할 땅은 어떻게 지칭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 끝나면 뒤에 가서 또 한번 배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반복된 용어입니다. 자,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소극적인 이용을 했다면 적극적인 이제 뭐가 되겠어요?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 사업. 자, 개발. 그럼 이제 개발이란 말 썼습니다. 이건 다른 말씀을 했죠. 사업이라고 그랬죠. 사업. 개발하면 사업이다. 그럼 여기서 정의할 것은 이거죠. 개발은 공적 개발이고 사적 개발이지만 공적 개발은 사적 개발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그랬죠. 용어를 정리하면서 전체를 이해하자는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용어만 정리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점은 바로 뭐냐. 난 개발이라는 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 여기 보면 난 개발이라는 뜻이 뭐냐. 다들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랑 지금 교감하기 좀 어렵지만 자 물어봐요. 난 개발이 뭐냐. 그럼 다 초등학교의 의미적인 얘기를 합니다. 국어사전 의미를 얘기해요. 어려운 개발, 무작위한 개발. 맞죠, 맞죠. 근데 우리는 법에서는 이제 그렇게 쓰기보다는 뭔가를 또 특정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걸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예상되면 난개발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이 기반시설이 부족, 예상이 된다. 그럼 예상됐으면 그놈을 난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걸 생각하느냐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기반시설. 우리가 기반시설 할 때 기반시설 의미가 뭘까? 자 봐요. 제가 신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살기 좋을까요? 어렵까요? 물어보면 다들 새로운 데 갔으면 살기 좋습니다. 합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공항 신도시 가서 살다.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엄청 힘듭니다. 왜? 내가 여태까지 기존의 도시에서 누렸던 그러한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교통에 불편도 느끼고 아프면 또 어디 가기요? 교육 또 내가 어떤 행정청 이런 데 가기가 어렵죠.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턱이자 쟁반반자 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시설들 기반시설 이게 성숙될 때까지는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된 표로 신도시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에 나오면 바리바리 싸간단 말이에요. 한번 나오는 김에 가자 이렇게 쓸어가잖아요. 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난개발입니다. 그렇다고 난개발이란 말은 꼭 그게 아니라 일정한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설치하면 되는데 안 돼 못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동시키는 걸 연동제라 했습니다. 그 얘기면 기반시설은 몇 가지 시설이 있느냐? 그러면 이 기반시설은요. 우리가 모든 출발점의 기반점이 되는 건 7가지 시설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시설군 지금 하나하나 외우지는 마세요. 나중에 또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교통시설이죠.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자동차와 관련된 것 중에 폐차장을 제외하고 운전하건 정비하건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도로 같은 거는 이제 세분화가 돼요. 뒤에 가서 또 한번 볼 겁니다. 자동차 정류장도 세분화가 됩니다. 그 다음 공간시설, 공원, 녹지, 그렇죠? 광장, 공공, 공지 이런 것들은
자, 뭐라 볼 수 있어요? 공간이죠. 그중에 광장은 세분화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뭐가 있다고 보시면 유통공급시설. 유통공급. 전기, 가스, 수도, 공동구. 공동 따로 배울 겁니다. 지하 배설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터널 뚫는 걸 공동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나가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수도는 배분해 주는 거예요. 전기도 배분해 주는 거예요. 유통, 공급, 시장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유통, 물류 다 공급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류, 저장, 송유 설비도 유통 공급 시설입니다. 그 다음 공공문화 체육시설이 있어요.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하천, 이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까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알겠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면 공공청사, 운동장, 문화, 공공에 필요한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게 있죠. 과거에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 빼졌습니다. 자, 그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보면 이제 방제시설이죠. 방제시설 앞에 했던 것처럼 하천, 유수지, 저수지. 자, 그러면 유수지 같은 건 요새 보세요. 우리가 게릴라성호, 우리가 기후의 변화도 있겠지만 막 폭우가 쏟아지죠. 요새는 허리춤까지 찬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있느냐 없느냐.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말을 써서. 자, 분명히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시골 촌놈이겠지만 뭐 그럴 정도 없겠지만 대개 보면 길 가다가 장난 잘 칩니다. 물이 고였으면 발로 탁 차가지고 옆에 사람을 튀기게끔. 자, 뭐냐. 지금은 빗물이 잠시 머물다 갈 때는 다 매립해가지고 그 개발을 했어요. 빗물이 잠시 논일다가 간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시로 빗물을 저장해서 가는 걸 뭐라 한다? 유수지. 저수지 같은 건 이제 우리가 물을 담궈서 갔던 용수수죠. 자, 유수지도 공업용수 쓸 수 있어요. 근데 빗물을 잠시 머물게끔 해서 가져가는 거. 이런 걸 갖다 볼 수 있겠죠. 네, 요새는 이제 유수지 같은 지하에다가 탱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범람하지 않도록 일단은 탱크하고 갈수기 때 뭐할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걸 유수지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위생시설입니다. 제가 얘를 갖다 강조하죠. 보건위생시설 뭐라고 강조하느냐. 자, 나쁘게 표현하면 보낸다. 보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보낸다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우선 봐봐요.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납골당, 봉안시설, 그 다음에 자연장지, 또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되게 보내는 것 관련돼 있죠. 그중에 자연장지 같은 게 시험지 장난 잘 치겠죠. 수목장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연상을. 자,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은 기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환경기초시설. 그러면 바로 뭐라고 쓰면 하수도, 폐기물, 그렇죠? 다음 폐차장. 폐차장 이런 걸 잘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걸 갖다가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공공시설은 도로, 철도, 공원, 수도 이렇게 해서 그 공공용으로 너도 쓰고 나도 쓰는 공공용으로 쓰는 것을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얘를 갖다가 이 기반시설을 뭐 할 거냐. 자,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을 하려도 제일 먼저 뭐가 있으면 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난개발 방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반시설 중에서 계획으로 정하는 시설, 이때 계획은 사업계획이니까 도시군 관리를 정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시설을 뭐라 하냐. 그 중에 그놈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다. 앞에 왜 문제가 틀렸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시군이 계획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니까 이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야 그때 가서 비로소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하는구나. 이걸 사업이랍니다. 그럼 이걸 합쳐버리면 무슨 말이 되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그러는 거예요. 공적개발의 일종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을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그놈을 설치, 정비, 개량하면 무슨 사업이 된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뒷것이고, 다음 이 기반시설 중에서 공동구는 지하에 매설물을 매설하기 위해서 뚫는 터널을 연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걸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을 강의를 갑니다. 그러면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제가 KTX 타고 아침에 일찍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제가 진주를 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KTX 타고 진주를 갑니다. 자, KTX는 광역시설입니다. 어떤 거요? 제가 이용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걸쳐 있죠. 그렇죠? 걸쳐 있는 시설. 그럼 제가 일본을 가고자 합니다. 일본을 가고자 하는데 일본 가려면 어디 가야 되겠죠? 공항이나 항만 가죠. 한 군데 있죠. 그렇죠? 그럼 광역시설입니다. 또 요새 보면 수도권의 경우에 보면 사람이 돌아가시죠. 그죠?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요새는 매장보다도 화장이 많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려면 되게 없어요. 그래서 몇 군데 가지, 제가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는 또, 하나는 수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가게 되면 그 시설도 뭐냐? 광역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광역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은 난개발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예상되면 난개발인데 그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도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그럼 도시가 결정된 걸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면 설치, 정비, 개량하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결론 지면 개발은 두 가지가 있더랬죠. 공적 개발이 있고 사적 개발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공적 개발이 있고 사적 개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적 개발을 우리가 뭐라고 지칭하면 되면 행정 계획 주체인 도시군. 도시군은 뭐예요? 특광자 시, 군. 자, 도시군계획을 통해서 하는 사업.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군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기반시설과 관련돼 있는 이거와 관련돼 있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뭐냐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가보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뭐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에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계획이 있어야죠.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이죠.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한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걸. 그 다음 그럼 기반시설이 설치됐다면 거기에 따라 신도시를 건설하는 걸 도시 개발 사업. 기존에 있는 건물이 노후 불량이 된다든가 알겠죠? 이런 것이 되면 다시 정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걸 정비 사업이죠. 이걸 합쳐서 얘기하고 얘는 따로 법이 있습니다. 따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는 국토개법이 이걸 나가는 겁니다. 다음 이제 사적 개발은 이 공적 개발 때문에 일단은 금지시켜 주세요. 왜? 지장을 초래할까 봐. 그러면 여기에 얘가 사적인 것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개발 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얘가 금지되는데 여기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금지 자체를 갖다가 해제를 해줘요. 이걸 우리가 금지 해제를 뭐라 하냐. 그놈을 허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때도 바로 뭐와 연결되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뭐랑 연동시키냐. 지금 모든 게 다 기반시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과 연동시켜요. 그래서 기반시설과 연동시키는데 자 그럼 난개발에 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예상되면 난개발을 했죠. 그 어떻게 할 거냐. 자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부족하고 예상되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설치하고 확보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놈을 설치하고 확보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설치하고 확보. 근데 설치하고 확보하려도 이미 그 자체가 곤란한 경우 있어요. 곤란하더라. 어찌 곤란하냐? 이미 개발의 밀도가 찼다. 이겁니다. 개발의 밀도가 찼으니까 관리하자.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관리란 말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럼 개발의 밀도가 찬 곳은 어디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걸 배울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란 건 우리가 안 좋은 뜻이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 관리 들어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집에서 여러분 관리 들어가면 안 좋죠. 독자를 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격 들으면 튑니다. 알겠죠? 제가 표현을 좀 격하게 죄송한데 잊지 말라고 그런 거죠. 자, 제약하면 분명히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면 관리라는 것은 바로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우리가 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1차적, 2차적인 걸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가 가능해. 근데 이 설치할 때 초, 중, 고등학교만 대상이, 대학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하려면 속된 표현으로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 봅시다. 그걸 갖다 뭐냐? 왜 그러냐?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뭐냐? 부담구역. 돈을 내는 구역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반시설과 연동시켜서 특광자 시장군수가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나타나고. 그럼 이 중에 부담이란 말은 법률적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자, 부담이란 말은 말 그대로 경제적 의무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관의 일종이죠. 부관. 내가 너한테 뭐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거. 그래서 주된 의사표시는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는 거예요. 부관에 여러 가지 있죠. 종류 중에 기한, 조건,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걷다가 가장 중요한 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돈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내는 거? 설치 비용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은 개발행위를 갖다 할 때 우리가 건축 중에 단독주택부터 숙박시설 29가지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28가지 법인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 유발개수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중에 신축, 증축하게 되면 돈 내라 소리입니다. 이걸 기반시설 부담하는 구역이고 그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거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내용 중에 용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보면 기출체크가 있죠. 국토의 계획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 그랬죠. 우선 최근 문제 아닙니까? 교통시설, 기계, 건설, 자동차 운전학원 다 속하죠? 그렇죠? 자동차 정류장 속하죠? 폐차는 안 들어간다 그랬죠? 폐차는 찌꺼기 그랬죠? 자, 정확히 아시면 돼요. 두 번째, 유통공급시설은 뭐 있을까요? 전기, 가스, 수도, 공동구, 방송, 통신 다 속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방지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렇죠? 방사, 방풍 이거와 관련된 것 당연히 되고. 그 다음 공간시설은 뭐 있어요? 공원, 광장, 공공공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연장지는 어디 있을까요? 보내는 거랬죠. 그래서 뭐 보건위생시설이다. 그래 그런 틀. 환경기초시설, 자 찌꺼기랬죠. 폐차장, 당연히 맞죠? 폐기물, 그렇죠?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근거했을 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나오겠네요. 결론적으로 한 것이 여러분들 이제 계획과의 관계라는 걸 설명해 봅시다. 자, 계획 중에 다시 한번 가게 되면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그 계획을 그대로 가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걸 보면 계획 중에는 최상위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 그 밑에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도시군계획. 이게 큰 흐름입니다. 흐름. 선후관계. 자, 먼저 수립관계가 아니라 위아래 관계, 위계질서 관계. 그래서 얘는 얘에 어긋나면 안 되고 얘는 얘에 어긋나면 얘는 얘. 이걸 한자로 부합, 알맞아야 된다. 일보신 한자. 부합, 알맞는다. 그래서 얘와 얘가 충돌하면 얘를 우선하는 거단 말이야. 그럼 가장 최우선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이다. 그럼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하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 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이거 되고. 그럼 여기 있는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죠? 종합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주택을 하든 교육을 하든 문화를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걔는 부분적 계획이죠. 그럼 여기에 적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결론적으로 했을 때 바로 앞에서 낸 내용의 계획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용도죠. 용도는 용도 지역, 자, 개발이나 보전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이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정부가 조정 관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또 뒤에 가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은 개발입니다.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랬어요? 난개발. 난개발 없앤다 그랬죠. 난개발이란 건 기반시설에 나타나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예상되면 난개발. 그러면 설치하다, 확보한다. 자, 공적 사업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적인 건 개발의 허가 때 특광자 시장 군수가 연동을 시켜줘. 연동. 설치가 곤란하지? 그럼 검토 용적을 강화시켜.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설치가 필요해. 돈 내라 소리죠. 그래서 대학교를 빼놓고 나서는 돈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도로, 수도, 상하수도, 학교용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돈 내라 한다.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강좌는 이제 광역도시계획. 거긴 용도 지역은 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되니까 이제 설치에 관한 사항은 뒤에서 할 것이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